했어? 자, 이제 이것도 시켜볼게요. 5번부터 가봅시다. 너네가 각자 하나씩 할 거야. 누가 먼저 뭐 할 거 모르니까 잘 생각해야 돼. 알았지? 자, 5번. 우선 보기를 먼저 가보자. 우리 보기 읽을 때 무조건 뭐 하자 그랬어?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얘들아. 해야 돼. 보기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문하고 붙여 읽기. 지문과 붙여 읽기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 지문에서 이해했던 내용이 보기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게요.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습니다. 우리 2번의 그림처럼 그지? 띠를 두 개를 만들었다는 거지.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 질문. 여기까지 읽고 니네 생각해야 돼. 누가 더 크다고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결국에 누가 크단 말이야? 그렇지. B가 A보다 크단 말이지.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선형 열팽창 계수가 B가 더 커요. A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B가 더 휜다는 거죠. 잘 휜다. 그지? 같은 온도에서 B가 더 잘 휜다는 거지. 맞아요? 그거래요. 그래서요.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아요. 즉, 두께와 길이는 변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쪽은 지금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뭐 하는 거야? 팽창이 돼서 휘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거 뭐와 같은 원리예요? 액추에이터랑 같은 원리지. 맞아? 액추에이터도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만 휘게 만드는 거잖아. 액추에이터와 같은 원리로 지금 집게를 만든 상태입니다. 됐어요? A를 2개 사용한 집게는 라지 A, B를 2개 사용한 집게는 라지 B라고 합니다. 자,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상태입니다. 아직 휘어지기 전입니다. 맞아요? T0는 반응하지 않은 상태예요. 반응 X입니다. 자, T0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T1으로 온도를 올렸어요. 맞아요? 어디로 갔다고? T1으로 갔다고. T1으로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얘들아?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어. 얘들아, B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건 B가 뭐 했단 얘기야? 휘었다는 거지. 그지? 휨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가 누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니까 니네가 아까 뭐라고 예상했어? 얘가 잘 휠 거예요 라고 예상했었잖아. B가. 그러니까 잘 휘는 거지. 잘 휘니까 당연히 휘는 거리가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됐던 거야? 그렇지. 더 커진 거지. 이동 거리가 더 커지면서 중간에 있는 물체를 딱 잡을 수 있게 된 거지. 만약에 얘들아 잠깐만 질문. 중간에 뭐가 없었으면 물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중간에 물체가 없는 상태야. 그냥 문제 없이 2개의 A만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더 휘어질 수도 있지. 근데 뭐가 방해해서 중간에 있는 물체가 방해해서 더 휘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중간에 물체를 잡게 된 거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갔지? 자, 그 다음.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면 T2는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A도 얘들아 T1에서 휘긴 했을까 안 했을까? 휘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아니었어. 물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잖아. 얘가 휘게 되는 거지. 여기도 A가 휘기는 했지만 얘가 더 휜 게 많았을 거고요. T2로 온도를 올렸다고 해서 B가 더 휘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뭐가 있어서. 방해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더 휘어질 수는 없었겠죠. 맞아요? 물체가 방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올렸을 때 잡을 수 있었다.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은 모두 다 고려하지 않고 2가지만 고려합니다. 누구랑 누구요? 계수차 그리고 온도 변화 이거 2개만 고려한대. 됐지? 자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성원이가 해볼 거예요.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스몰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왜요? 휨 민감도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민감도가 크면은 더잘 피하는데 여기서는 A가 B보다 더 크다고 나와있어요. 그렇지. 휨 민감도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우리 아까 지문 읽을 때 했는데 휨 민감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썼다고? 선형, 열팽창 계수, 차에 비례한다고 썼다고.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는 누가 더 크다고요? 누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휨 민감도도 누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고. 그러니 5번 선지는 O야 X야? X가 돼야 되겠지. 이해 갔어? 자, 4번 갑니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크겠군. 재윤아.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크겠군. 맞는지 틀린지 얘기하는 O야 X야? 저는 맞다고. T0에서 뭐로 올렸을 때? T2로 올렸어. 그지? T0는 둘 다 어떤 상태? 평평한 상태. 여기서 어디로 올렸어? T2로 올립니다. 맞아요? T2로 올렸을 때 뭐라고?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크겠군. 맞다고. A의 최대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앞에서 최대 이동 거리가 뭐라 그랬지? 최대 이동 거리.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변화량의 T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최대 이동 거리가 예를 들어서 단위 온도당 이동 거리라고 해봐. 단위 온도당 이동 거리라고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만큼 옮겨갈 때와 요만큼 옮겨갈 때의 이동 거리라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동 거리가? 봐봐. 이동 거리는 뭐와 비례해? 그럼 이동 거리는 얘들아 뭐에 비례해? 휨 정도에 비례하지. 휨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동 거리도 어떤 거야? 많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두 개 중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고요? 응? T0에서 T2로 갔다고 해보자고. 결과적으로는 이동 거리가 어떨까? 야,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 잡아야 되는 물질. 휨의 정도를 방해하는 물질이 가운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둘 다 잡을 수 있다 그랬어? T2까지 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 T2까지 가면 두 물체의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 같아지지.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그래서 T2까지 갔다면 두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근데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로 계산한다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로 계산한다면 얘는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다 같지. 다 같지. 근데 얘는 이렇게까지 가야 다 가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는 얘가 얼만큼이야? 얘의 절반이지.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나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절반이라는 말? 다시. 얘들아 자신감을 가져. 내가 계속 뭐라고 말해 니네한테. 니네가 나보다 과학적 수학적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지. 맞지?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에서 얘들아 머리를 꽉 잡아야 돼.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은 T0에서 T1까지 가는 거. 그 다음 T1에서 T2까지 가는 거. 한 칸 한 칸씩 이동하는 게 단위 시간이잖아. 단위 온도. 참 시간이 아니고.
단위 온도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누구는 잡을 수 있다 그랬어? B는 잡을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동 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 다 간 거잖아. 맞아? 근데 얘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잖아. B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T2까지 한 단계 더 가야 얘와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같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초에 다 간 거고 얘는 2초에 다 간 거니까, 혹은 1도에 다 간 거고 2도에 다 간 거니까 얘는 얘의 얼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크겠군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작거나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이 온도를 전체 온도라고 보건 단위 온도라고 보건 커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작거나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돼야 되겠지. 머리 잡아야 돼 얘들아. 머리 꽉 잡아야 돼. 3번 가보세요.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온도를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뭔 말이야? 봐봐. T0에서 T1으로 온도를 올렸어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B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 잡을 수 있는 만큼 움직였지. 맞아? 잡을 수 있는 만큼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A는 어떻게 됐겠어요? 쬐끔 움직였겠죠. 잡진 못하고 쬐끔 움직였을 거예요. B는 잡을 수 있는 만큼 움직였을 거고요. A는 잡을 수 있는 만큼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 조금 움직였을 거야. 그지? 끝이 조금 움직였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꽉 잡을 수 있는 시간만큼 움직였을 거고요. 조금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같았어. 시간이 같아 얘들아. 그럼 뭐가 같은 거야? 뭐가 같은 거야? 선지에 나오는 말, 본문에 나오는 말로 바꿔봐. 뭐가 같은 거야? 반응?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뭐가 같은 거예요? 반응 완료 시간은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지. 선제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 반응 완료 시간은 같은 거잖아. 같았다면 B의 반응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얘들아, 반응 완료 시간은 어때야 돼, 두 개가? 그럼 동시에 멈췄으니까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같았잖아. 그러면 반응 완료 시간은 뭐부터 뭐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온도를 올리기 시작해서 반응이 멈추는 시간까지 얘를 말하는 게 반응 완료 시간인 거잖아. 그럼 움직이는 길이와 상관없이 반응이 완료된 시점까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해서 반응이 완료된 시점까지 얘를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의 반응 완료 시간은 어땠다고요? 뭐뭐 했다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같았다면 반응 완료 시간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맞니? 맞아. 그래서 3번도 X가 되겠지. 2번 가보세요. 자, 이제 2번 T0 맞다. 나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또 나 혼자 지금 열심히 신나서 풀고 있는 거지? 자, T0에서 T1으로 온도를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 B의 곡률 반지름. 자, 곡률 반지름 두 개 비교하는 건 얘들아. 채민아, 곡률 반지름 두 개 비교하는 건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공률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휜 정도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반지름이 작으면 많이 휘었다, 쬐끔이었다? 많이 휘었다. 반지름이 크면 쬐끔이었다. 이 말인 거지. 누가 더 많이 휘었어요? B가 더 많이 휘어야 되죠. 그럼 곡률 반지름은 누가 더 작아야 돼요?
B가 작아야죠. 많이 휜 B가 곡률 반지름은 작아야 되겠죠. 그럼 A의 곡률 반지름은 작겠군. 이라고 말했으니까 2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지. 틀린 말이 되겠지. 자, 마지막 1번. 그럼 답은 1번이네. 그지? 답은 1번이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온도를 올립니다. T0에서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이게 무슨 말이야? A,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 얘들아 질문. 여기서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뭐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최대 이동거리 도달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잡아봐.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보다라 그랬잖아.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는 누구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지?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지. 맞아요? 그럼 이때는 얘들아 어떤 때예요? 누구는 곡률이 더 커요? 누가 곡률이 더 커요? B가 곡률이 더 크죠?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T0에서 T2로 올렸을 때는 두 개의 곡률이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근데 B는 애초에 T0에서 T1까지 올랐을 때 곡률이 T2로 올랐을 때 곡률과 똑같은데 그러면 모두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A만 해당하기가 맞지 않나? 잠깐만.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어디야? 잠깐만. 이거 12번에 1번 맞니? 민서야? 1번 맞지? 그치? 이게 독서가 얘들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풀어가지고 잘 이해를 해놨잖아?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 시점이 있어. 나도 그래. 과학지문 같은 경우는. 다시 볼게요. 다시 가볼게.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하고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뒤에가 더 크겠군. 뒤에가 더 크겠군. 힘이 완료되는 시점, 힘이 소멸되는 시점.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뭘 말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리가 최대에 도달했을 때. 근데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응. B가 최대는 아닌데 있다고 하면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운데 그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랑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는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얘보다 얘가 더 크다. B는 근데 일정한데 T0에서 1 올렸을 때랑 2 올렸을 때 나 이거 한번 다시 볼게. 근데 이게 가운데 얘를 두고 얘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치? T1에서 T2로 갔을 때 얘는 변화가 없지. 그치? 얘는 곡률의 변화가 안 생기잖아. 왜냐면 가운데 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지. 선지가 그 말이 아닌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뭐야? 나 1번 선지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거기 보면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된 시점이라고 말했잖아.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라. 얘 같은 경우에 가운데 지금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얘 T1으로 온도가 올렸으면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럼 잡을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 힘이 멈춘다는 거야? 아니면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치? 가해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부의 힘이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힘이 뭐 된 상태? 완료된 상태. 더 이상 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계속 휘어진다고 말하면 이건 어때야 돼? 힘이 가해지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뜻인가냐면 아까 재윤이 얘기한 것처럼 가운데 만약에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장애물이 없는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운데가 없다고 했을 때 얘는 계속 뭐 할 거고 계속 휘어질 거고 얘는 어디까지? T2에서 휘어질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에 온도가 올라가면 뭐는 많아지는 거야. 휘어지는 것은 많아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할게. 제가 약간 핵심을 다시 확인할게. 요거 12번은 한 번 더 볼게요. 자, 13번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결론. 얘들아, 여기서 이 과학 지문에서 선지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뭐였을까요? 잘 봐봐. 우리 이제 선지만 볼게요, 얘들아. 선지만 볼게요. 10번에 1번 선지 봐봐.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아까 열팽창이라는 개념의 내용이지. 맞아요? 2번 선지 가볼게요. 물체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에 가해 변화했을 때 길이를 열이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값이다. 요거 뭐 하면 됐어요? 그렇지. 수식 만들면 확인할 수 있는 선지였어요. 3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더 종류가 많다. 요거는 완전 내용 일치지. 왜냐면 지문에 뭐가 있었어? 양수가 더 많아요. 이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어. 명시적 내용이라고 쓸게. 4번이요.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이다. 액추에이터라는 말의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맞죠? 5번. 서로 다른 물체를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얘들아, 4번 선지는 뭐야? 업다운 표시했으면. 업다운 표시했으면 금방 고를 수 있는 선지야. 맞지? 자, 11번 선지 가볼게.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우리 아까 뭐가 있었어?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양수일 때 길이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알면? 개념 알면 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온도에 따라 길이의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적합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뭐예요?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많이 변한다, 조금 변한다. 이걸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와 관련되는 거야? 개념하고 관련되는 거지. 4번이요.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열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얘도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요? 수식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수식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5번.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거리가 더 길어진다. 5번 선지 뭐게요? 업다운이요. 길이가 길면 더 많이 간다. 맞아? 업다운 지문이었어. 선지였어. 1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들아 과학 지문에서 문제화되는 요소들이 뭐냐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과학 지문은 당연히 무슨 지문이야? 어떤 특정 개념 설명 플러스 그 개념이 적용된 뭐야? 기계장치 설명. 이거 두 가지가 다야. 왜냐면 과학기술 지문에서 요즘에 과학은 나온다 안 나온다? 모고는 나올 수 있지만 과학기술 지문에서 수능은 대체로 뭐가 나온다? 대체로 기술이 나온다. 왜요? 과학 지문은 뭐가 너무 많아서. 유불리가 너무 많아서. 생각해봐. 과학 개념을
내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 아니, 과학 개념은 그대로 사실이잖아.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지문을 만들었을 때 유불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모의고사인 과학 지문이 나올 수 있지만 수능 지문은 과학 지문 안 나온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가 나와? 기술 지문 나와.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개념 설명이 앞에 나올 거고요. 그 기술의 개념이 적용된 어떤 기계 장치, 그게 뒤에 나올 거라고. 그 두 개 지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따라서 뭐요? 개념이 나왔을 때 얘들아 어렵지만 이거 이해하는 노력해야 된다. 유불리가 뭐예요? 유리하고 불리한 점이 있다고. 내가 지구과학의 별의 운동을 되게 잘 알아. 되게 잘 알아. 근데 지문에 뭐가 나오면 별의 운동, 별의 겉보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내가 그거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빨리 풀 수 있다고. 그럼 유리하다고 그 친구는. 국어는 얘들아 뭐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잖아. 근데 과학 지문처럼 어려운 지문의 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당연히 내가 엄청 유리한 시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잘 안 나온다. 개념 나오면 개념 이해하도록 노력. 왜냐하면 어렵지만. 어렵지만 노력. 두 번째, 수식 나오면 무조건 표시. 그래야 선지 나온다. 세 번째, 명시적 내용을 좀 확인하자. 네 번째, 업다운 표시 잘하자. 맞아? 이거 네 가지가 과학 지문의 핵심인 거야. 이게 문제화 된다고. 이해 갔어요?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어디로 가시냐면 8쪽. 오늘의 마지막 8쪽.